서산의 한 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0여 명이 나와 비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을 격리 조치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진 신성대학교에서 사흘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나왔습니다. 입시와 기말고사 등을 앞두고 확진이 잇따르고 있어 대학과 방역도 비상입니다. 태안의 충남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종 오염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 충남도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출산 지원금 대신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서산에서 주점과 헬스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26명이 이달 들어선 사흘 동안 17명이 확진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순영 기자, 이 확진자 현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산 주점과 관련해 4일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서산 67번인 이 확진자는 지난달 28일 예천동에 있는 A 주점을 찾았다가 서산 51번 확진자의 옆 테이블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대학 밴드 동아리에서 감염된 서산 51번 확진자는 고려대 재학생입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서산 집으로 내려와 이날 밤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A 주점을 방문했는데요. 방역당국은 이 시간대에 A 주점을 방문한 102명에 대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고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4일 오후 5시 기준 서산 주점 관련 확진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이 주점뿐만 아니라 서산 성림동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도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20대 트레이너가 3일 확진된 데 이어 다음날 또 다른 트레이너 1명과 고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4일 오후 5시 기준 헬스장 관련 확진자는 모두 3명이며 서산 지역 전체 누적 확진자는 69명입니다. 네, 이 서산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서산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산시는 4일 오후 민관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충남에서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은 천안과 아산에 이어 서산이 세 번째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열흘 동안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조정될 방침입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현행처럼 유지하되 동일 업종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방문 판매는 밤 10시, 노래 연습장은 밤 11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점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은 100명 미만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좌석을 한 칸씩 띄어서 앉아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서산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 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코로나19를 조기에 막아내는 일들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호하게 짧게 멈추는 것이 일상의 정상화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맹정호 서산시장 인터뷰 보고 오셨습니다. 이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역시 격상된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소영 기자 연결해봤고요.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당진 신성대학교에서 사흘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나와 대학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2일 물리치료과 재학생이 확진됐습니다.
해당 학생은 청량 29번 확진자로 청량 27번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일에는 전기과 학생이 확진됐습니다. 당진 21번 확진자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산의 한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4일에도 물리치료과 학생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당진 23번 확진자며 청량 29번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성대 일부 시설을 폐쇄하고 접촉자와 동선 등을 역학 조사 중입니다. 이 해마다 늘어나는 해양 쓰레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충남도가 재활용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해양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태안에 건립할 기획인데 각종 오염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범우 기자입니다. 태안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 옆에 들어설 예정인 해양자원 순환센터. 충남 지역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게 염분이나 갯벌을 제거하는 시설로 하루 처리 용량은 38톤 정도입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로 고심하던 충남도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50억 원을 들여 2022년부터 가동한다는 계획. 하지만 각종 오염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은 시설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건 인근 바지락 양식장입니다. 종사자만 9개 5천 개 1,000여 명에 달하는데 오염물질이나 민물이 흘러나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민물로다가 천장 내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민물로만 가물하게 벌어져요. 소금물을 염분을 섞어서 내보낸다고 해도 그렇고 충남 도에서 도 내에서 다 쓰레기가 반입을 해갖고 여기서 헐적이 그러면 그 양이 많을 거 아닙니까? 또 반경 2km 안에 305가구가 살고 있는데 바다에서 건진 쓰레기인 만큼 악취가 심하고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대형 차량 이동에 따라 피해도 클 거라고 주장합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 연구 용역에선 보령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현 예정 부지는 아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후보지에도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역 조사는 엉뚱한 데다 하고서 여기다 한다는 거 그 또한 이상하다 이겁니다. 약간 만만히 보지 않았나. 충남도는 용역 결과는 참고 사항이며 태안군이 수산물 가공 공장의 오폐수 처리까지 가능한 곳에 유치를 희망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오염도 주민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어느 정도 정화가 돼서 근소 이게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피해나 이런 건 없을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충남도는 주민 동의를 거친 뒤 토지를 매입하면 건립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어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관련 소식입니다. 지방의회 염원에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8부 능선을 넘었는데요.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해관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4일 동안 3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안으로 채택한 바 있는데요. 이로써 해관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 등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 지방의회의 오랜 수건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라 의미가 더 큽니다. 주요 염원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 인사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권은 각 지자체장이 도맡아왔기 때문에 의회는 지자체 감시가 주 역할임에도 인사 권한이 없어 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회 사무처 인사권과 지휘 감독권, 교육과 훈련, 징계 등은 지방의회 의장이 담당하게 됩니다. 또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2022년 말까지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말까지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충원해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안이 더 활발히 발의될 거란 전망이 높은 이유입니다. 주민 참여 기회도 대폭 확대됐는데요. 별도 법률에 따라 주민 투표를 거쳐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됐는데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 조직 재무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에 충청권의회는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앞서 충청권의회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꾸준히 촉구해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시의회에서는 올해 당진시정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출산지원금 제도의 허점과 학교 과밀화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출산지원금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상현 의원은 출산지원금을 없애는 대신 해당 예산을 충남 행복키움수당에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50만 원부터 넷째 이상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 의원은 오히려 양육비 지원을 더 늘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산지원금 15억 7천만 원 이거를 충남 행복수당에 넣어서 태어나는 아이가 첫째 아이이든 다섯째 아이이든 불문하고 양육비로 월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첫째 아이도 다섯째 아이도 3년 동안 약 한 18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첫째, 둘째는 이득을 보는 것이고 셋째, 넷째는 좀 손해를 봅니다. 사실은 그렇게 다 공평하게 가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 인구 출생을 볼 때는 첫째, 둘째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더 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우리 조상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거의 타당성이 있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송하급 기지시리 학교 과밀화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지시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인구가 30%가량 증가한 데다 아파트 신축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초등학교 과밀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당진시는 교실 증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최현숙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질타했습니다. 지난 공동주택 한 2,500세대 정도 들어올 때 교실 증축을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새롭게 또 공동주택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공동주택 지금 새로 추진하는 곳하고 교실 증축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6개실 하고 강당을 증축을 하는 것을 지금 송악 간내에 초등학교가 4개 있는데 나머지 3개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러면 분산 정책은 전혀 시행하지도 않았고 계속 학교 증축만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특성화를 좀 부모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그 학교마다의 장점을 살려서 하면 분산이 되지 않을까. 이에 당진시는 학교 과밀화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실 증축 외에 분산 정책 등의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미입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에 관련 부서를 신설합니다. 서산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기구 개편을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관리과는 기존 보건위생과 소속 감염병 관리팀과 방역팀을 인수해 총 3팀 15명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부서는 감염병 예방과 대응, 그리고 방역과 역학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 밖에 축산과에는 동물보호팀이, 여성가족과에는 아동보호팀이 설치되는 등 1개 과와 4개 팀이 신설돼
공무원 정원도 69명이 늘어납니다.